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온도 측정 장치 중에 변압기의 권선 온도 측정에 가장 적당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제 일단 제 기준으로 언급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기사책을 보면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 뭐지? 이거 뭐고, 이거? 풀라고 내 문제인가? 그쵸? 근데 실상 이 문제는 약간의 센스만 발휘한다면, 진짜 다 넣겠지만 잘 했다면, 거저 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변압기에 뭐 측정한다고요? 권선 온도 측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권선 온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권선 온도계 쓰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실제 답이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권선 온도 측정이니까 권선의 온도를 측정하는 계기장치, 권선 온도계를 쓰자. 끝! 자,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정류 주기는 무엇에 필요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VC는 정류자 주변 속도, 그리고 브러쉬 폭, 델타는 절연물의 폭,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일단 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런 관계식이 있죠.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정류자 주변 속도. 자, 일단은 이 주변 속도는요, 미터 퍼 세컨의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 관계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는 미터 단위가 들어가는 거, 아래쪽에는 세커 단위가 들어가는 거. 그럼 실상 이 세커 단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정류 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미터 기준이 실상 이 브러쉬의 이동 거리가 되는데, 이 브러쉬의 이동 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B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브러쉬의 전체 폭이 되는 거고요. 이때 델타는 그 전체 브러쉬에 있어서 그 하나의 브러쉬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절연물의 폭이 되겠습니다. 다 했으면 이런 기준이 되더라. 그럼 이때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정류 주기는 무엇에 필요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실상 우리가 이 항을 조금 하게 되면 정류 주기는 정류자 주변 속도분의 B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혹시나 난 조금 챙겨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정류자 주변 속도 기준으로 단위가 미터 세컨인 거 기억하신 다음에 그럼 세컨이기 때문에 분모는 정류 주기가 오더라. 일단 요까지는 접근이 쉬우실 거예요. 이때 이 분자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델타가 있는데 델타. 우리가 조금 빨리 쓰면은 뭐 소문자 D와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르게 이 델타가 소문자 T랑 비슷해 보이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파벳을 소문자 기준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조금만 적어보면 A, B, C, D, 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A가 없고요. 없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공백이요. 그렇죠? C도 없어요. E도 없어요. 그러면 가운데 B-D가 남네요. D 대신에 델타 표현해주면 요거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한 번씩 뭐지? 델타 마이너스 B인가?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A, B, C, D, E 이런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얘들이 없대요. 이런 기준으로 챙기면 B 마이너스 델타 요 순서 기억하기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언급을 드려봤는데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무부하 포화 곡선을 그릴 수 없는 직류 발전기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부하 포화 곡선을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운전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무부하 운전이 되지 않는 것은 누가 있더라? 직권 발전기가 있더라.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은 12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원선도를 작성을 할 때 지정에 의해 계산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하면 계산되는 거 우리가 이 원선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때 뽑아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럼 실상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원선도 작성 시험법을 좀 떠올려 보면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 시험 다르게 구속 시험이 있죠. 그리고 권선장 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의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이 두 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브와 시험과 구속 시험을 한 데이터 값을 토대로 계산을 할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계산을 필요로 하는 뭐 시험 종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 하에서 한번 언급을 해보면, 예를 들어 무브와 시험을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상 우리가 어떤 회로의 정보를 토대로 뭐 여자 전류값 뽑아낼 수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여자 전류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 어드미터스 값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철소, 그 다음에 구속 시험을 하게 되면 뭐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혹은 다르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상 뭐 지문에서 지정에 의해 계산되는 것은 하고 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시험을 토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이 항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여자 전류가 되더라. 뭐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전동의 특징은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 끝났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기라는 뜻이 뭡니까? 저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답은 바로 1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어떻습니까?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기동법을 써야 됩니다. 그 기동법,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 기동법이 있고요. 기동 전동기법이 있죠. 다르게 유도 전동기법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률 조정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알기로 이 동기 전동기를 무브화로 사용하면 그때 이름을 뭐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동기 조상기라 부를 수가 있죠.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야? 역률을 조정할 수 있는 친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은 역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더라. 자, 그 다음에 난조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자, 기본적으로 이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동기 발전기랑 다르게 얘는요, 돌극형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조가 일어날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 하면은, 자, 여러분들 요즘에 동전 씁니까? 안 쓰죠. 아, 요즘에는 뭐 카드 쓰거나 아니면 페이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동전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동전 효율,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이때 동이 뭡니까? 동기 임피던스야. 다르게 말해 동기 리액턴스야. 저는요,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과 같은 것들. 효율은 뭔데요? 이런 것들 효율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머지는 반대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 조금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면 뭐 열 몇 가지, 술 몇 가지 이렇게 더럽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다 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은 단락비가 큰 기기를 물었는데 단락비가 작은 거 물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 화살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어쨌든 지금은 단락비가 큰 기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다? 아, 동전 효율이 떨어지더라. 나머지는 커지더라. 그럼 자, 보겠습니다. 일단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첫 번째, 동기 리액턴스가 크다? 자, 동기 임피던스 내지 동기 리액턴스는 어때야 됩니까? 떨어져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자 반작용 어떻다? 작아야 한다. 전압 변동률 어떻다? 아, 작아야 한다. 과부하 내량은 동전 효율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크다. 이게 맞는 거더라. 이렇게 접근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요. 넘어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15번째 문제를 보시면 10kVA 그리고 2000 대 100V 변압기에서 1차에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는 이렇게럼 나온대요.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관계식부터 떠올려야겠죠. 자, 여기서 떠올리겠습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관계식 어떻게 됩니까? V분의 I X 곱하기 100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차 환산한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는 6.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차 환산장.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지금은 1차 기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식관계에서 얘가 1차로 환산한 1차 환산 리액턴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과 위쪽에 있는 전압 전류는 싹 다 당연스럽게 1차 기준이 될 겁니다. 그죠? 왜 요놈이 1차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2차에 환산한 임피던스가 나와 있다. 그러면 다 2차 환산 저항이나 2차 환산 리액턴스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놈과 이놈이 2차 기준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2차 환산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물론 대부분 이런 퍼센트 강화를 물을 때는 이렇게 1차 기준으로 줍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1차 전류가 필요해요. 근데 지문에 보시면 1차 전류가 없습니다. 다만 용량값, 전압값이 있어요. 얘가 1차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 관계 쓰면 되겠네요. P는 VI요. 그쵸? 즉 I는 V분의 P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1차 전류죠. 그럼 얘는 1차 전압이 될 거고요. 1차 전압 2000 분의 용량값 10kg. 계산하면은 이거 5A 나오겠네요. 그러면 끝났죠. 전류 자리에다가 5 넣고요. 그 다음에 1차 환산 리액턴스 얼마다? 7이다. 그 다음에 1차 전압 2000 뒤에 100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 때리니까 이 계산기에서는 1.75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탄산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A 발전기가 있고 B 발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들이 병렬로 운전해가지고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대요. 그럼 이때 이 발전기, 발전기가 아니고 변압기죠. 이 변압기와 이 변압기가 분담하는 전류의 관계식 떠올리면 이 문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을 바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A가 분담하는 전류, B가 분담하는 전류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담 전류는 혹은 전류 분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놈 기준으로 보면 지가 갖는 용량에는 비례해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가 수식관계를 쓰면 V분의 IZ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실상 이 친구는 임피던스와 어떻습니까? 비례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담 전류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임피던스에도 반비례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반비례.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답은 요놈이 될 겁니다.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더라. 자, 과연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설비 운전 중에 계기형 변류기의 고장 발생으로 변류기를 개방할 때 이 차측을 단락해야 하는 이유를 고르면? 하고 물었습니다. 답은 이 좌측의 저렴 보호를 위해서죠.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먹을 수 있겠더라.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10마력, 6급, 60Hz 삼상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일 때 탭 전압이 루트 3분의 1인 기동 보상기로 기동을 하면 그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냐? 요겁니다. 전압과 토크는 어떤 관계입니까? 실상 이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전압의 제곱 비례하더라.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그쵸? 그럼 쳐볼게요. 탭 전압, 즉 전압 수치값을 루트 3분의 1로 하는 기동 보상기를 썼대요. 근데 애초에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몇 배라고요? 3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인데 이 상태에다가 이런 전압을 만드는 탭을 썼대요. 이런 탭을 갖고 있는 기동 보상기를 썼대요. 그러면 어쨌든 전압 자체가 다시 루트 3분의 1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루트 3분의 1 제곱. 왜? 전압의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적용이 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9분의 1배가 된다.
즉 기존 토크가 전부와 토크의 9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단상승합 계산제를 사용하여 승합할 경우에 승합 전에 전압을 이원이라 하면 승합 후에 전압 E2는 어떻게 되는가? 당 승합기의 전압비는 변압비는 여러 포럼되어 있더라. 자, 일단은 요거 조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상승합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단권 변압기다. 그지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단권 변압기 간단한 모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일단 왼쪽을 1차측, 오른쪽을 2차측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단자 진압을 지금 보면 라지 E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거쳐서 승합돼서 나오는 전압을 라지 E2.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단권 변압기를 배우면서 뭐 여러 표현을 쓰죠. 일단은 여기에 있는 권선을 우리가 무슨 권선이라고 부릅니까? 불로 권선이야.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혹은 유기되는 기전력을 이원이라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권선을 직렬 권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2, 스몰 E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식관계를 외우지 않고 있더라도 이 모델, 기본적인 단권 변압기 모델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쨌든 2차 진압값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승합기의 변압비가 주어져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압비는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전압비. 즉 E1분의 E2. 얘는 어떻게 될까? 자,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단권 변압기의 개념을 좀 떠올려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실상 여기 블록원선에 그대로 걸립니다. 그쵸? 그럼 E1, 정확하게 라지 E1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스몰 E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전체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블록원선에 걸리는 스몰 E1과 직렬 원선에 걸리는 스몰 E2의 합이더라. 그러면 얘는요? 끝이겠네요. 자, 그럼 얘를 타겠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E1분의 E1 더하기 E1분의 E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약분돼서 1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와중에 얘를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E2는 1 플러스 스몰 E1분의 스몰 E2 곱하기 라지 E1. 그렇죠. 그래서 이 꼬라지를 찾으면 끝나겠네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때로 나중에 여러분들 2차 실기시험 가면 뭐 요걸 토대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 뽑아내는 거 챙겨 놓으시면 2차 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입시다. 자, 다음으로 라스트 20번째 문제. 변압기가 요거 오타입니다. 변압기가 아니라 변압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변압비가 30인 단산변압기 3개로 3개? 요것도 제가 세대로 이렇게 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단상변압기 세대로 1차를 델타 계산, 2차를 Y 계산한 후에 1차의 순간전압 3000V를 인가할 때 2차에 걸리는 무브와 순간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 같은 경우에 단순히 결선에 대한 개념과 변압비에 대한 개념을 접목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차 델타, 2차 Y입니다. 그쵸? 그리고 중간에 아름다운 변압비 30이 있고요. 뭐 이렇게 변압기 콜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1차에다가 어떻다고요? 순간전압 3000V를 인가를 했다고요. 이때 물어보는 것은 뭐 무브와시 2차 순간전압 어쨌든 부하가 없는데 여기 선간에 걸린 전압 얘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압 기준으로 보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순간 전압이 상 전압과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상에는 3000V가 그대로 걸릴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변압비를 적용을 해서 2차 측 값으로 바꾸면 2차 측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은 100V가 될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간단히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아는 권수비 혹은 변압비 요 놈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압 기준하면 V2분의 기절력 기준으로 하면
이 2분의 2 원요. 그쵸? 그러면 얘를 가지고 2차 측기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겠죠? 1차 값이 3000이었고 권수비가 30이니까 10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더라. 자, 그 다음에 Y가선 같은 경우에는 순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가 크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100 루트 3이 되어서 답은 이 친구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풀었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이 문제 풀이가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